네, 오랜만에 들어갑니다. 수능 특강 11강 게이트웨이부터 들어가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에도 일단 해봐야 되겠죠. 시험 범위가 또 추가가 된 것 같으니까요. 11강의 주제 보셨죠? 뇌의 자동 조종 기능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방식인데요. 이게 원문 표현을 좀 활용을 한 거예요. 자동 조종 기능이라는 거는 밑에서 5번째 문장에 오토머틱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해석을 할 때 조금 딱딱해서 이걸 좀 어떻게 돌렸냐면은 뇌의 자동 조정 기능이라고 하지 마시고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쉬워요.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그 철학자 얘기 나왔던 거에서도 의식과 무의식적인 표현 나왔었죠. 프로이드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이걸 자동적 조정 기능 말을 조금 돌리면 이제 무의식적인 방식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프로이드 나왔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ink of yourself.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When you decide,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뭐 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결정해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어나거나 물 한 잔 마셔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할 때 솔직히 여러분은 이러하지는 않잖아요. 어떠하지는 않아요? 의식적으로 조직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일단 직역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뭐 organize가 조직하다, 네 그거 맞습니다. 조금 표현을 돌리면 뭐 정리하다라든지 뭐 정돈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을? The host of 수많은 단계들을 고려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단계들? involved가 나오네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스텝스를 꾸며주겠네요. 연관된, 관련된 그런 단계들을 고려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관련된이란 표현은 뭐겠죠? 뭐 물을 마시는 것과 관련된 어떤 행동이라든지 일어나게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동의 단계들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연지도 마찬가지겠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물 마실 때 오른손을 뻗어서 종이컵을 살짝만 내려야 돼. 세게 내리면 2개가 내려오니까. 그리고 차가운 물이 오른쪽이니 거기에다가 손을 대서 물이 어느 정도 찬 다음에 내 입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입으로 들어왔을 때 목구멍으로 넘겨야죠. 혹시 이렇게 물 드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된 단계들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만약에 여기서 if가 이메이진의 목적어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if가 동사의 목적어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사절로 그냥 등장하는 거고 여기서 if도 뭐뭐인지 아닌지란 목적어가 아니라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느낌의 부사절입니다. 상상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면 어떨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가정법 과거로 들어온 것 같죠? 시제가 if 주어 과거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every single muscle, every 뒤에 단수 모든 하나하나의 근육을 다 생각해 봐야 한다면 어떨까? 라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떤 근육이죠? 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들어올게요. 전부 다 주간대에 묶여 있네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근육 하나하나를 다 고려해 본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자. 자, 그건 또 어떤 근육이고 needed to be 이렇게 돼야 하는 근육인데 수동태로 지금 같이 걸려 있네. contracted or relaxed네요. 우리 보통 근육이 뭐 수축이 되거나 근육이 풀어주니까 이완이 되는 거죠. 수축이 되거나 이완될 필요가 있는 그런 근육을 하나하나 다 고려해 본다면 어떨까? 뭐 하려고? 일어나거나 걷기 위해서. 일어나고 걷는 거네요. end네. 일어나고 걷기 위해서 수축이 되거나 이완될 필요가 있는 그 모든 근육을 고려해야 한다면 어떨까?
다시 말하자면 근육의 움직임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해야 한다면 어떨까라고 상상해 볼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근육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상상하면 예상 생각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고려해 봤거든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게 내가 밑줄을 치고 끊어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고려하면은 참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It would be 그것은 아마도 tiresome 좀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매우 slow 참 느린 과정이겠지. 그치? 그걸 하나하나 다 고려하면요. 마치 모처럼 여기가 문법에 걸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마치 모처럼 환자들이 가려보세요.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recovering은 동사는 아니죠. 분사로 명사를 꾸며줄 것 같아요. 마치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궁금해. 어떤 환자들?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인데 무엇으로부터? 뇌 부상, 뇌 손상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뇌 손상은 뭐고요? 영향을 끼치는 건데 어디에 영향을 끼치지? 운동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는 뇌 손상으로부터 천천히 회복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근육의 움직임을 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고 좀 느린 일일 겁니다. 그렇죠? 뇌 손상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으로 나왔었죠?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뇌졸중 걸리신 분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일상생활 하실 때 거동이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그러면 근육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생각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마치 그런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것처럼 근육의 움직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건 진짜 느리고 힘들 겁니다. 됐죠? 이제 등장하네요. 결국에 자동적인 부분들, 무엇에? 우리의 뇌의 자동적인 부분들은 무의식적인 부분들. 됐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우리 뇌의 무의식적인 부분들은 그러한 것을 해줍니다. For us, automatically. 우리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걸 그냥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무의식적인 뇌의 반응이라는 것은요. 콤마 ing. 결국에 이것은 freeing up. 뭐 하게 해주는 걸까요?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하다 이렇게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뭐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결국에는 다시 무의식이라는 거는 지금 본 것처럼 근육의 움직임과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동적으로 하는 활동을 무의식적인 반응이 다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프로이드 지문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게 무의식이라는 것이 뇌에 있어서 무의식적인 부분들은 우리를 자동적으로 뭔가 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식은 의식적 생각이 중요한 부분을 하도록 무의식적인 부분이 자동적으로 하게 해주고 의식적인 생각은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해준대요. 지금 여러분 그게 의식적인 활동이잖아요. 저걸 얻다가 적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방금 다리를 움직이셨거든요. 일부러 움직이신 거예요? 모르고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무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요. 주제 한번 봐볼까요? 뇌의 무의식적인 기능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준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또 도움을 주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생기거든요. 오래되고 최근에 생겨난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아서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is the older part of our brain that 일단 이렇게 지금 나와 있네. 강조 구문인 것 같아요. 바로 더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뇌에 더 오래된 부분들이더라. 자, 일단 내용을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슬슬. 뭐가요? 도와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뇌의 오래된 부분들. 그럼 뭘 도와주니? 이러한 자동적인 과정들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뇌의 오래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무의식적인 과정이네. 그쵸? 그러면 다시요. process 뒤에 es 붙은 복수 명사가 나와서 여기서 나오는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가 끝까지 영향을 끼치겠죠? 앞에 있는 processes를 수식할 겁니다. 뭐 하게 해주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가 쫙 여기까지 병렬로 걸려 있네요.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가 잘 느껴봐. 움직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는 자동적인 과정들. 그러면 우리가 뭘 사용하는데 우리의 사회적인 기술들의 많은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보도록 하고 듣도록 하고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무의식적인 반응들을 도와주는 건 우리의 뇌의 오래된 부분들입니다. 그쵸? 한번 여쭤볼까요? 노래를 길거리를 가다가요 노랫소리가 흥얼흥얼 막 들립니다. 핸드폰 집에서 노래가 막 나와요. 혹시 그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해서 들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무의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결국에 무의식적인 반응은 무엇이다? 이건 오래된 부분이래요. 조금 말이 특이하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파트에 나오긴 할 건데요. 우리가 미리 한번 잡고 한번 가볼게요. 소리를 듣는 것과 글을 쓰는 것. 됐어요? 소리를 듣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요. 소리를 듣는 것은 인류가 출현했을 때부터 생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글을 쓰는 것은 문자가 발명되고 나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소리를 듣는 것은 인류가 탄생한 지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 거니까 이건 오래된 반응이겠고 이게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글을 쓰는 건 어떻죠? 글을 쓰는 거는 의식적으로 씁니다. 그렇죠? 그럼 글을 쓰는 부분은 최근에 생겨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생겨난 반응은 무의식일까 의식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한번 잡아봐야 됩니다. 다음 파트. 더 최근에 진화된 능력들이 있대. 최근에 진화된 능력? 그냥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뭐와 같은 like, talking, 말을 하고 글을 읽고 또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능력, 그럼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이제 이거는 왠지 의식적 반응일 것 같아. 그러면 의식적 반응은 자동적일까 자동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읽고 쓰는 것과 같은 최근에 진화된 능력들은 저기 abilities 주어 어떠합니까? 비교급 강조부사 훨씬 덜 비동사 PP 자동화되어 있더라. 그러면 다시 부정어 껴있네, 레스 껴있죠? 말을 한번 돌리면 그렇게 자동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동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됐죠?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적 생각은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거니 이건 최근에 진화된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생겨난 능력은 우리가 많이 적응을 해와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뭐 글을 쓴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읽는 것은 최근에 생겨난 거니까 인간의 출현의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이건 자동화되어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건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그쵸? 그래서 이게 오래된 부분과 최근에 진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So, 그러니까 most of the time, 대체적으로 what you are perceiving,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 또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됐니?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문장의 시작점에 나와서 문장이 주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잘 한번 말을 느껴봐요.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뜨거운 물이 떨어졌네. 그러면 뜨겁겠네. 뜨거워. 혹시 이렇게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겠습니까? 이게 무의식일까 의식일까? 그렇지. 됐지? 느낌 왔어요. 우리가 생각을 하고 느끼고
인식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에 기반한다? 문장이 주어 수일치 단수. 어디에 기반합니까? 매우 투박한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투박하고 빠른 분석에 기반합니다. 왜 투박하다고 할까요? 빠른 건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fast는 이해할 거야.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투박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조잡하고 투박해 보인다. 이렇게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결국엔 무의식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빈칸 변형을 치자면 that 어떤 분석이지? 주관대가 나왔지? 근데 that 뒤에 happens가 나왔고 take place, occur 순수한 자동사 계열 일어나는 빠른 분석. 그런데 완전히 뭐가 없이 됐지? 그러면 이해한 거 맞지? 아까 처음부터 여러분의 의식 없이 일어나게 되는 빠른 분석과 조잡한 분석에 기반할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 없다라는 건 결국에 다시 무의식이었었고 그게 여러분이 유추한 이게 무의식적인 부분이겠네. 느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빠른 분석이야. 오래된 분야야.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의식 없이 일어나게 되는 빠른 분석 그리고 투박한 분석에 기반합니다. 결국에는 뭐다? 무의식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 그건 무의식이다. 그렇죠? 그럼 뇌의 자동 조정 기능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뭔가요? 빠른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일은 의식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 무의식적 반응은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무의식이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프로이드 지문에 나왔던 것처럼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법도 천천히 해야 될 거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천천히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 마지막 파트를 조금 더 돌려보시고 이게 의미한 게 결국엔 무의식이다. 오래된 부분과 최근에 진화된 능력은 또 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전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환경 마케팅과 관행의 현실. 신환경 마케팅과 관행의 현실이냐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던 글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몇 년 전 모의고사 40번 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긴 해요. 되게 재밌게 읽었던 지문입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에서 우리 세 번째 각주는 알고 있죠? 에토스, 정신 깊음,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단어인 것 같고요. 이게 되게 좀 역설적이긴 해요. 되게 역설적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특정 제품을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왜 음료수 라벨 같은 거 보면은 계란으로 해볼까요? 계란 뭐 순수 100% 자연 농원에서 기른 달걀 요런 게 이제 그 문구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닭들이 정말 자연에서 자랐나? 양계장에서 자란 거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친환경 마케팅과 관행이 조금 충돌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뭐 주스 중에서 뭐 오렌지 주스라고 해볼까요? 뭐 100% 자연에서 갔다 왔습니다. 100% 과즙만 들어있습니다. 100% 자연에서 따왔다고요? 그럼 정말 산속에서 따온 걸까요? 아니면 농장에서 길렀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지금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왜 그 특정 화장품 브랜드 올리브영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간판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나뭇잎에 막 붕성붕성붕성 있는 것도 있는데 이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나무를 간판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는 친환경적이다라는 걸 의미를 할 건데 정말 거기서 만든 화장품은 다 또 친환경인가요? 친환경적인가? 또 그것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서로 좀 충돌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환경 마케팅과 현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지문도 되게 쉽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나오네. 녹색 마케팅 친환경이죠? 친환경은 tries to 부정사네요. 뭐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ing 안 되겠죠? 뭘 극복해?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비자의 불신은 뭐겠어? 이게 정말 100% 자연에서 따온 거 맞냐? 정말 항생제를 안 쓴 거 맞냐? 이런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뭐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뭘 이끌어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뭐와 뭐 사이에? 쉬워요. 기업과 자연 환경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끌어내기 위해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자연 환경의 긍정적인 관련성은 뭘 의미할까요? 여쭤볼까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요. 근데 자연 파괴를 계속해서 합니다. 환경 파괴 계속해서 해요. 그러면 그 기업 거 제품 쓰시겠습니까? 안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히려 이 기업은 정말 친환경적으로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관련성을 끌어내기 위해 소비자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죠. 결국에 친환경 마케팅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업과 자연 환경 사이에서 긍정적 관련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바로 친환경 마케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Such marketers, 그러한 마케터들은, 친환경 마케터들은 종종 make claims,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주장들? 살랑살랑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That, 주격관계 대명사, 동격에 대한 아니네요. 여기까지. 어떤 주장들을 한다? 좀 애매모호하고 좀 관련이 없고 혹은 오도할 수 있으며 또는 입증되지 않는 그런 주장들을 하기도 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기업은 친환경적입니다 라고 문구를 언급했었을 때 어떻게 친환경적인데? 좀 애매하죠.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자연에서 따온 주스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정말 산에서 바로 따왔니? 증명해봐. 증명할 수도 없는 그리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관련이 없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계속해서 흔한 기법들은 여기서 말하는 흔한 기법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뭔가 활용하냐 이런 걸 말하겠죠? 포함합니다. 뭘 포함하나요? using, 사용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어떤 단어들을 사용할까요? 주관대로 한번 가볼까요?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어떤 단어들, 어떤 문구들 돌렸니? imply,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청명합니다. 정말 자연적입니다. 정말 순수합니다. 뭐 요거트도 뭐 순도 뭐 100% 요거트 그리고 치즈도 뭐 깨끗한 치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성을 암시하는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두 번째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죠. 자연에 대한 이미지란 갈색과 녹색으로 이루어진 어떤 체제들 같은 거 있죠. 뭐 이를테면 뭐 갈색이면 나무를 의미할까요? 뭐 녹색이면은 뭐 나뭇잎인가요? 잔디밭인가요? 이런 색깔의 조합, 배합과 같은 자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재활용되어 있거나 유기농처럼 보이는 컨텐트, 어떤 제품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관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죠? 친환경 마케팅의 일단 목표는 무엇입니까? 기업과 자연 환경 사이에서 긍정적인 관련성을 끌어내기 위한 거고 어떤 관행들이 나왔었죠? 좀 애매모호하고 정말 자연 100%가 맞습니까? 정말 무항생제가 맞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주장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표현하는 문구들이라든지 자연의 색채들 그리고 뭐 재활용되거나 유기농처럼 보이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사들은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죠. 계속해서 기업들은 때로는 promote, 홍보하기도 해요. 뭘 홍보하기도 합니까? 친환경 이미지의 모습을 홍보하기도 하죠. 그게 대표적으로 특정한 마트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달 그려져 있는 그 가방인가요? 뭐 그
이마트. 거기 가면은 그 있잖아. 그거. 펭귄 그려져 있고. 친환경 이미지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뭐 함으로써? by, ing 함으로써. 그리고 2번 ing 함으로써. 됐어요? 아, 여기도 있네. 또는 3번 ing 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홍보하나요? 첫 번째, 후원해 줌으로써. 스폰서 넣어주다. 후원해 줌으로써. 뭘? 환경의 날에 행사들에 후원을 해줌으로써. 진짜 그렇더라고요. 환경의 날에 온갖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후원해 주거든요. 왜? 친환경적으로 보이려고요. 그리고 뭐 함으로써? making donations. 기부금을 줌으로써. 어디에? 생태학적 자선단체들. 한 번 더 돌리면 환경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촉진시킴으로써. 뭐 하도록? Customers doing so. 누구를 촉진시켜요? 고객들, 소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걸 촉진시킴으로써. 그럼 그렇게 하는 건 뭘까요? 약간 대동사 느낌 나지 않나요? 약간, 그쵸? 약간, 그쵸? 요렇게 한번 끌고 내려와 볼까요?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자선단체들의 기부를 하게 촉진시킴으로써 기업들은 친환경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 편의점이라든지 특정한 카페나 마트에 가면은 우리는 환경 행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부를 합니다만 저금통이 놓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잔돈 같은 거 기부하시면 우리가 환경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표현이라니까요. 그렇죠? 기업들은 친환경 이미지를 많이 홍보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 행사에 후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환경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기부하도록 촉진도 시킴으로써 정말 기업들은 두 번째 문장 자연환경과 기업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끌어내기 위해서 소비자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슬슬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물론 계속해서 지금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맞긴 했었지만요. Some of these practices, 여기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네. 근데 있잖아. 이러한 관행들을 그리고 이러한 어떤 뭐 미학이라는 건 뭐 녹색과 뭐 갈색의 배합 이런 거 있죠. 심미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것 그리고 어떤 어휘, 그러니까 문구 이런 것 자체는 원래 이전에는 무엇이었었냐면은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기도 했었어요. 대안적인 미디어의 상징적이기도 했었었죠. 하고 이게 그렇지. 이게 여러분 문제죠. 콤마 many of which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면 그게 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댐 됩니까? 돼요. 때에 따라. 자, 왜 그런 줄 알죠? 자, 우리 콤마가 나와 있습니다. 미디어 뒤에 콤마가 나와 있죠? 콤마는 접속사의 기능을 합니까? 저 새끼 지금 3년째 맨날 한대. 가만히 있어봐. 학원 폭력할 게 어디, 이제, 아니, 3년째 계속 저러고 있다니까? 콤마 접속사 기능 해요? 왜 그럼 이렇게 쓰죠? 그러면 뭐? I like him, 콤마, I love him. 야, 이렇게 쓰지 차라리 그럴 거면. 어? 이건 틀린 거야. 그치? 왜?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하고 뭐 들어가겠지, 쓰면 여기다. 그래, and. 뭐 이렇게 하시죠, 그냥. 뭐. 혹시 말 실수예요? 말 실수도 아니네. 지난번에 당신이 콤마 접속사 기능 한다고, 너 미치겠네? 물론, 교육 과정에 나오진 않지만, 혹시 전공자신가? 콤마가 명사절 접속사의 기능을 할 때 있긴 해요. 근데 그건 교육 과정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hey you 콤마는 접속사 기능 한다 못한다. 그렇다면 원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먼저 문제 잡고 갑니다. many of them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 중에 대다수 주어로 등장하고 아가 실질적인 동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콤마가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면요.
그런데 이거는 접속사 기능을 못하니 many of them이 아니라 many of which가 돼야 관계대명사 느낌이 나면서 실질적인 문장의 기능을 못하겠죠. 그렇죠? 관계대명사 문장은 실질적인 문장이 아니죠.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역할을 할 뿐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면 만만한 접속사. 그렇지. 얘가 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뭐 이런 거 여러 개 예전부터 봤었었죠. 변형 조심하셔라. 예전부터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아이 그래요. 콤마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명사절 접속사의 대용으로 쓰이긴 하나 그거는 여러분 교육과정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적인 미디어의 상징이었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콤마 매뉴 위치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뭐에 의해서? 진정한 녹색의 정신, 친환경적인 정신이라고 할까요? 진정한 친환경적인 정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만들어졌던 거예요. 옛날에는 대안적인 미디어의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으로서 옛날에는 진정한 녹색의 정신, 진정한 친환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 여쭤볼까요? 그럼 오늘날의 기업은 진정한 친환경적인 정신을 물려받았을까요, 솔직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 문장에 진정한 친환경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진정으로 환경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소비자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니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뒤집어지는 거겠지. 옛날엔 말이야. 그런 관행들, 그러한 아름다운 표현, 그러한 문구 예전에는 대체 미디어의 상징이었었고 그런 것은 진정한 친환경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더라. 진정으로 환경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So that. 그래서 요즘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 너무나도 솔직히 좀 의심스러워서. 그치? 그럼 진정한 정신을 물려받지 못한 거잖아? 너무나도 좀 의심스러워서 일부 기업들은 심지어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피하는 경우도 있대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어떤 기업의 치킨 좋아하세요? 치킨. 네, 좋죠, 좋죠. 저는 자담치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 동네 사장님이랑 되게 친해요. 되게 자주 가서. 자담치킨이 뭐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자연을 담은 치킨이거든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여쭤볼 수는 없지. 정말 자연을 담았어요? 자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100% 스트레스 받지 않는 닭으로 국내산 닭이 100%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친환경적인 마케팅인데 오히려 이거는 원래의 진정한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러한 용어를 좀 피하는 기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그 대신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야 조심해. 친환경 마케팅이란 용어를 피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왜냐면은 이들도 환경을 신경 쓰긴 해야 될 거야. 그치? 안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냥 안 사니까. 대신에 그 기업들, 어떤 기업들? 친환경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피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이름을 붙입니다. 자신들의 활동에다가 뭐 생산활동이나 그런 게 되겠죠? 자신들의 활동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지속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부른대요. 지속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이것도 뭔데요? 아니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뭐가 다르죠?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소통. 그 전에는 어떻게 했죠? 잘 생각해. 그 전 내용을 생각해 보면 기업들은 우리 기업이 친환경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입만 시켰죠. 문구를 사용하고 색채를 사용하고 환경의 날에 기부를 하고 계속 전달만 했지만 소통은 뭐야?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잡으면서
지속 가능한 소통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한 소통이라는 것은 이상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건데요. 대중, 고객이라고 할까요? 고객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어디에? in supporting, 지지하는데, 지원하는데 뭘? 운영적인 변화들을 지원하는데 고객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게 뭐죠? 한번 느낌 잡아볼까요? 지속 가능한 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었습니까? 그 전까지 여기 이 윗내용입니다. 친환경 마케팅은 기업이 고객에게 전달만 해요. 우리 회사는 친환경적입니다. 녹색 상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이라는 건 뭐라고요? 기업과 고객이 서로 무엇인가 주고받는 게 소통의 느낌일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참여시키냐면 고객들을 운영적인 변화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지지할 수 있도록 참여시켜. 그러면 고객들도 기업의 활동에 참여를 하고 기업도 고객에게 뭔가 불어넣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느낌을 잘 잡으시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마지막 대은 주관대로 끝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운영적인 변화들을 지원하는데 참여를 시킵니다. 자, 어떤 변화들? 잠재적으로 봤을 때, substantial이네, 죄송합니다. 상당히 감소시켜주는 변화들. 무엇을 감소시켜? 기업의 환경 발자국을 감소시키는 운영적 변화들. 환경 발자국은 뭔지 알죠? 우리 교과서에 많이 나왔죠. 환경 파괴. 그렇죠? 환경 파괴의 활동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감소시켜주는 변화들에 지지하는 데 고객들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무슨 말일까? 고객들 중에 대표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번에 너무 많은 탄소 배출을 했습니다.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업에게. 그럼 서로 지금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는 1번, 2번 contribute to ing 맞아요? 전치사 to contribute 뭐뭐에 기여하다. 됐죠? 무엇에 기여하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데 됐죠? 제가 꼬였네.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환경 발자국을 줄이도록 하는 운영적인 변화들을 지원하도록 대중들, 고객들을 참여시키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거는 뭘까요? 뭐 이런 거겠죠. 뭐 실제로 제가 후원하고 있는 것도 있기도 한데 우리 기업은 뭐 매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이렇게 배달합니다라든지 노인 취약계층에게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것도 그렇게 광고를 함으로써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고객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서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달 어떤 12살 친구에게 매달 이렇게 조금씩 후원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닐까요? 기업도 참여하고 고객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 점과 다르다라는 거. 이거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린 마케팅은 무엇이다? 친환경 마케팅? 그냥 전달만. 우리는 녹색 환경입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입니다. 우리는 환경 발자국을 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다? 그 진정한 그 친환경 정신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조금 의구심을 느껴.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안 쓰고 대신에 친환경 소통이라는 활동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거는 고객들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고 환경 발자국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적인 변화들에 참여를 시키는 게 Sustainability Communication이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나중에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기업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친환경 마케팅을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소통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위에서 6, 7번째, 7번째 문장부터 두 번째 파트의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 그 전까지는 무엇이다? 친환경 마케팅의 관행은 어떠냐? 현실은 무엇이다?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이제 조금 바뀌고 있다. 됐죠? 내용 정리 안 할 만큼 괜찮았습니다. 이제 2번 지문 갑니다.
시와 수학의 압축 방식의 차이. 그 지난번 목요일이었었죠. 뭐 국어 문제 푸시고 있을 때 이거 그 지문인데 라고 제가 살짝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와 수학의 압축 방식의 차이인데요. 제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솔직히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완전한 수포자였어요. 완전한 수포자였거든요. 물론 수학으로 대학 간 건 아니에요. 다른 전형이 있었었는데. 수학 좋아하시죠? 좋아하지 않아요. 수학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이 수학이라는 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하면 중1이거든요. 왜냐면은 초등학교 5, 6학년 때 배운 것들을 활용하지 못해서 중1 때도 포기했고, 그래서 중2 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중1 때 포기를 했으니까 중2 것도 못하고, 고등학생 때도 당연히 활용을 못하겠죠. 저는 A 플러스 B 제곱은 알거든요. 맨날 박선희 선생님께서 맨날 그거 얘기하셔서 그거는 외워는 놨는데 근해 공식은 아직도 못 외우고 있어요. 근해 공식? 네, 한번 해볼까요? 2A분의 대단하네. 자, 그러면 압축은 어떻습니까? 수학은 수직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거거든요. 초 4대 한 걸 해야 초 5대 하고, 초 5대 한 걸 해야 초 6대 하고, 계속 압축이 수직적으로 돼서 올라가겠죠. 만약에 저 같은 경우가 초등 수학이 안 됐기 때문에 점점 위로 쌓아 올라갈 수 없었어요. 시는 어떨까요? 미리 얘기하기 시는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시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표현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와 수학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어떻게 압축이 되었냐 그 표현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Both poetry and mathematics, both A and B 언제나 복수 맞죠? 시와 수학 둘 다 어려워요. 뭐 하기에 둘 다 이해하기에는 어렵죠.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수학은 복잡하고 시는 좀 난해하고 그럴 수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The reason. 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겠죠. 학생들의 어려움들에 관한 이유는 주어는 the reason, 여기 수일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과 관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의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똑같다라는 거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게 뭔데? That he knows. 여기서 he는 선생님이겠죠?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 know의 목적어가 안 보이네요. 못 간되겠죠? 위치는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all이란 선행사는 that을 좋아합니다. 생략은 가능하지만요.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고3이잖아요. 고3 수학 문제 푸는데 A 플러스 B제곱 공식 그거 다 설명해 주십니까? 그게 뭐예요? 곱셈 공식. 그거 다 설명해 주시나요? 설명 안 해주실걸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문학 시 같은 경우도 이게 이래서 은유법이야 이런 거 굳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라고요. He skips things. 선생님께서는 몇 가지 것들을 그냥 건너뛰세요. Even if he is aware of everything that came before, he doesn't have the time to spell them all out. 당연한 거지. 나도 그렇고. 비록 이렇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알고는 계셔. 비동사 aware of, 인식하다. 무엇을 알고 있지? 그래, 모든 건 알고는 계셔. that, 그게 뭐지? 주관대 맞습니까? that came before, 그 전에 나왔던 그 모든 것은 알고는 계셔. 그래, 선생님이 지식은 다 쌓여져 있다라는 거죠. 모든 수학적인 개념, 모든 시적인 개념을 알고는 있지만 선생님께서는 doesn't have the time, 시간이 없으셔요. to spell them all out. spell out 하면 이게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spell이 말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to spell them out. 그 모든 것, 됐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은 없으십니다. 이해됐죠? 왜냐면은 수학 문제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데
곱셈공식에 대해 선생님이 다 증명을 해주십니까?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 수업도 마찬가지죠. 아시죠? 제 수업도 만약에 처음 들어오는 학생이 있으면 되게 당황할걸요. 왜? 주간대라고 줄여서 부르고 부수 A and B는 언제나 복수인 거 알죠? 항상 이러고 넘어갑니다. 왜? 내가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거든. 그치? 그럼 봐봐요. 선생님은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근데 그걸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느끼겠죠? 왜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수학과 그리고 시라는 개념은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지만요. 계속해서 컨베인 동명사 주어 느낌 많네요. 제가 콤마를 얼른 찾아봤거든요.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전달하는 것은 뭘 전달하죠? a lot of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무엇으로? 단 하나의 진술, 단 하나의 말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What comprehension is all about 이래요. what 앞에 명사 없죠?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맞죠? 하나의 표현 안에 모든 정보를 다 담아놓는 것은 무엇이다? 그게 바로 압축과 관련된 것이다. 됐습니까? 이제 등장하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지. 예를 들어서 이거 주간대네. 제가 이렇게 하나의 진술로 표현했어요. 그럼 뭐가 압축이 되어 있겠냐고.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뭐가 압축이 되어 있다는 거야? 이 앞에 명사가 나올 것이며 이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일 것이고 주격 관계대명사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것이며 every라는 명사는 위치를 받을 수 없으므로 that을 기점으로 하고 that 관계대명사는 실질적인 문장이 아니고 이런 걸 지금 다 압축해서 들어간 거 맞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진술로. 이건 뭐야?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단 하나의 표현으로 모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그게 바로 압축과 관련된 것입니다. 됐죠? and 그리고 빨간 펜 가야 됩니다. 그리고 it is this type of blah blah that that 그리고 바로 이러한 압축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압축의 또 다른 특징이 있나? 첫 번째 특징 뭐였지? 모든 정보를 단 하나의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 그리고 또 압축의 특징은 또 무엇이지? That is responsible for. 뭐와 관련이 있는?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뭐의 어려움? 시와 수학을 이해할 때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이 바로 압축의 유형이죠. 즉 계속해서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와 수학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거네요. 여쭤볼게요. 은유법. 은유법이 뭐예요? 그럼 직설법은요? 뭔가 꼬이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달린 거예요? 그냥 넘어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면은 유 선생님이 수학 문제 쫙 푸실 때 그래서 7이죠. 딱 하면은 그게 하나로 다 압축이 쫙 될 건데 혹시 공식을 하나하나 다 세부적으로 써주시나요? 그게 바로 압축이죠. 그래서 시와 수학을 이해할 때의 어려움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러한 압축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분명히 있습니다. 뭐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사이에서? 이 두 가지 것들, 즉 시와 수학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압축은 어디에서? 수학에서의 압축은 어떻다? 버티컬이다. 수직적인 것이다. 알죠? while 반면에 시와 관련된 압축은 어떤 것이다? 수평적인 것이고. 응? 선생님 그럼 수직은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고요. 네 맞아요. 수평은 가로로 쫙 퍼진다는 느낌인데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수학을 포기한 이유가 수직적으로 지식이 올라가야 되는데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수학을 포기했겠죠. 시는 어떻죠? 시는요? 물론
특정한 뭐 은유법, 직설법 이런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은유법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자면 in mathematics, 수학과 관련된 많은 단계들은 built like floors one upon the other. 여기 표현이에요. 수학에서 많은 단계들은 여기 주어로 잡아놓고 여기에 동사가 지금 나오네요.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수학에서 built like 만들어지는 건데 뭐처럼? floors 층들처럼 되니 층들처럼. 근데 one upon the other라고 말하면 이게 그 뭐 이렇게 직역하면은 뭐 다른 층 위에 한 층.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이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차곡차곡 올라가는 층들처럼 지어진 수학의 단계들. 그렇죠? 덧셈을 해야 뺄셈을 할 수 있고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사칙연산을 하고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 있는 바닥과 관련 바닥처럼 만들어져 있는 많은 단계들은 사실 숨겨져 있습니다. 어디 안에? 단 하나의 진술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됐니? 이게 포인트라고요. 수학적 압축은 어떻다? 단 하나의 진술로 딱 숨겨져 있어요. X값은 얼마야? 3.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의 진술 이런 것밖에 못했어. 단 하나의 진술 3이다 라고 말하려면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이 X값을 알려면은 7에다가 4를 빼야 되고 이게 3이 되겠네. 근데 음수가 붙으면 반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어떻다? 하나의 진술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이다. 맞죠? In poetry, 반대로 시 속에서는 많은 다양한 사상이라는 것들, 다양한 생각들, 뭐 은유법, 뭐 직설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직적으로 오더드 된 거는 아니야. 수직적으로 정렬이 된 건 아닌 시에서의 많은 다양한 생각들은, 자, 아이디어스가 주어고요. 아가 동사입니다. 수학은 어떻다? 잘 잡으세요. 수학은 마치 한 층 한 층 쌓아져 올라가 있는 바닥들처럼 단 하나의 진술 아래 모든 게 숨겨져 있지만 시에서 수직적으로 정렬되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올라가진 않은 수평적이라는 시의 생각들은 압축이 됩니다. 수동. 무엇으로? 단 한 가지의 표현으로 압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완전 다른 말이죠. 하나의 진술 안에 모든 지식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긴 하지만 시라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의 표현 안에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즉 문장별로 끊어서 그냥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윗문장을 이해 못하면은 아래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하고 윗문장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This is why, 그래서 애매모호한 이해는 무엇과 관련된, 시와 관련된 애매모호한 이해는 솔직히 causes no harm. 그렇게 많은 피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맞는 말이죠. 왜?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문장 모르겠어서 다음 문장에 해석이 안 돼.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문장 읽어보고 이 글의 중심 배경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보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그건 피해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haze, 이것도 뭐 애매모호한이라는 뜻이네요. vague, ambiguous의 표현이죠. 반면에 좀 애매한 압축은 무엇에? 수학에 있어서의 애매한 압축은 주어는 compression. 됐죠? 뭐 mathematics도 단수죠. 사실은 학문이니까. 사실 수학에 있어서의 그 애매한 그런 어떤 이해, 제가 압축이라 그랬나요? 쏘리. compression, 이해입니다. 그쵸? 수학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이해는.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배우는 걸 잘 모르겠어. 왜? 그 전에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이해는 gets back at us. 되게 무서운 말이네요.
되게 무서운 말. 왜냐면은 이 get back at이라는 게 이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뭐 안갚음하다 요런 의미, 뭐 되돌아오다 요런 의미입니다. 되게 무서운 표현이네. 수학에서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결국에 우리에게 되돌아올 겁니다. 어떻게? In a later stage, 나중 단계에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올 거예요. 뭐가? 애매모호한 이해가. 연립방정식을 못하면 연립부등식을 못할 거고, 뭐 곱셈공식을 못한다면은 뭐 함수를 못할 거고, 그렇죠? 좀 애매모호하게 이해를 하면 나중에 2학기 때 과정이라든지 다음 학년 과정에서 다시 되돌아오겠죠? 뭐 할 때? 다음 층이 만들어질 때. 그럼 다음 층이 만들어질 때라는 뭔가요? 이제 지식이 수직적으로 다시 쌓여지게 될 때, 이 더 큰 단계, 다음 학기, 다음 학년에서 수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 예, 그거는 결국에 더 크게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시와 문학의 차이는 결국에는 공통점은 있긴 합니다. 압축이라는 거는 공통점이 되어 있긴 하죠. 모든 거를 다 표현해 줄 수는 없으시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수학은 수직적이라서 모든 것을 다 차곡차곡 쌓아서 한 번에 정리할 수밖에 없지만 시라는 것은 그렇게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 한 문장을 보고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좌측에 있는 아이를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아이가 수학과 관련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인 거는 아는데,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3이라는 건 아는데 2 더하기 2를 모를 수 있지? 그럼 그 아이는 수의 개념이 안 잡혀 있는 아이야. 이런 아이가 루트 A 더하기 루트 A가 2 루트 A다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른다는 거죠. 왜? 이게 차곡차곡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다음 학기, 다음 학년 때에는 이 아이에게 나중에 크게 되돌아올 수 있겠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맞니? 요 정도는 알죠. 여기 보면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수평적 아니야?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문과시네.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문자 그대로 몸이 아프고 저는 그렇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근데 문학을 좀 모르는 친구라면은, 문자 그대로 아파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 윗문장을 보면, 그리고 뭐 서시를 썼던 그 배경을 본다면 여기서 괴로워했다라는 건 그런 표현은 아닐 것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도 되게 압축적이죠. 표현 자체가. 하지만 이 시라는 것은 어떻다? 시라는 것은 한 가지 표현으로 딱 압축이 되어 있지만 수학은 전체적으로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결국에 있을 수밖에 없다. 11강의 2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